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이자 이탈리아 여행에서 다시 가고 싶은 곳 1위로 꼽힌 플로렌스 피렌체입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를 본 사람이라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꽃의 성모 마리아라는 뜻으로 이름만 봐도 굉장히 낭만적이죠. 피렌체 두오모라고도 부릅니다. 피렌체가 사랑을 받는 건 피렌체 두오모뿐만 아니라 더몰, 프라다 스페이스와 같은 명품 아울렛에서 우리가 득템할 수 있다고 소문이 잔뜩 나 있고요. 가방을 만들려고 가죽을 떼고 나면 고기가 남겠죠. 티본 스테이크를 엄청 저렴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티라미수는 피렌체에서 시작된 거 아시나요?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토스카나 지방에는 정말 매력적인 소도시들로 넘쳐나서 피렌체에서 일주일 이상 머물러도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첫 번째 피렌체 가는 법, 그리고 피렌체 시내에서 곳곳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명소들, 그 다음에 피렌체 근교의 소도시들, 네 번째 피렌체 맛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렌체 가는 법. 피렌체는 이탈리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천에서 직항노선이 연결되는 로마, 베네치아, 밀라노에서 기차를 타고 2시간 안에 도착하실 수 있어요. 피렌체에서 1시간 떨어진 피사라는 작은 공항도 있지만 이 길은 잘 이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탈리아 자동차 여행하시는 분들은 GTL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거주자가 아니면 이 시내 안에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제도인데요. 피렌체는 시내에 전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고급 숙소라면 미리 연락을 해서 안에 주차를 할 수 있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GTL 보통 외곽에 숙소를 잡거나 아니면 차만 외부에 주차를 하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내에 비싼 요금을 내고 주차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피렌체 인생샷 명소. 첫 번째 피렌체 두오모. 피렌체 중앙역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이라는 게 딱 보이실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피렌체 두오모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이 눈앞에 떡하니 나타납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 정말 커요. 이 정면 사진은 이 산조바니 세례당 때문에 제대로 담긴 조금 힘들고요. 이 왼쪽 대각선이나 아니면 오른쪽에서 이제 찍게 되실 거예요. 냉정과 열정사의 주인공 아오이와 준세이처럼 이 쿠폴라, 이 돔 위에 올라가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쿠폴라에 올라가면 천재 건축가 브루넬레스키가 완성했다고 하는 이 쿠폴라를 볼 수가 없죠. 이 바로 옆에 조토의 종탑이라는 곳에 올라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루에 이 두 개, 이 쿠폴라랑 조토의 종탑 두 개를 동시에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쿠폴라는 463계단, 조토의 종탑은 414계단을 올라가야 돼서 이 다음날 일정을 소화할 수 없이 다리 부러집니다. 티켓은 산조바니 세례당 바로 옆에서 사실 수 있고요. 이렇게 너무 크다 보니 한 번에 이제 사진을 담을 수 없어서 진짜 피렌체 두오모 인생샷 명당은 미켈란젤로 언덕입니다. 이 세 개의 건물을 한 번에 딱 눈에 볼 수 있고요. 낮에 봐도 예쁘고 밤에 봐도 굉장히 예쁩니다. 위험한 건 둘째치고 낭만적인 곳이니까 꼭 동행 구해서 맥주나 와인 한 병씩 사들고서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는 흔하게 알려진 곳이나 너무 쉽죠. 냉정과 열정 사이 주인공이 딱 만난 산티시마 안눈치아타 광장에서 영화처럼 똑같이 찍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두오모가 너무 멀게 느껴지신다면 이 레푸블리카 광장에 있는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 옥상에 테라스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이 피렌체 두오모를 눈앞에서 탁하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베키오 다리입니다.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만 찍는 게 아니라 베키오 다리와만 찍어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 베키오 다리로 가면 대신 베키오 다리를 사진에 담기가 좀 어렵죠. 이 보통은 이 맞은편에 있는 산타 트리니티 다리에서 찍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꼭 사진이 아니라 피렌체를 역사, 문화적으로 좀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네 가지에 대해서만 공부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메디치, 두 번째 보티첼리, 세 번째 미켈란젤로, 네 번째 단테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켈란젤로, 갈릴레오, 마키아벨리가 묻혀있는 산타크로체 성당도 가시게 될 거고요. 피렌체에서 가장 큰 성당이며 이 메디치 가문의 인사들이 묻혀져 있는 산 로렌조 성당 또 아시게 될 거예요. 다음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고 하는 메디치아 라우렌치아나 도서관, 그리고 또 단테의 집, 우리 단테의 신곡 아시죠? 단테의 집도 피렌체에 있고요. 진품이 가장 많이 전시되고 있는 우피치 미술관 최고의 작품은
보티첼리의 비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아카데미아 미술관에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꼭 한번 보고 가시면 좋죠. 이게 돈 내기가 싫으시다면 시뇨리아 광장에서 모조품을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이제 피렌체의 시내만 계속 둘러볼 수 없는 것이 피렌체 중심으로 한 토스카나의 소도시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피렌체 근교 소도시. 첫 번째, 피사. 기울어진 모습 때문에 피사의 사탑이 굉장히 이 특이한 사진 찍는 데로 유명하죠. 실제로 가보시면 훨씬 더 기울어졌습니다. 피렌체 중앙역에서 1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면 되고요. 예약 없이 그냥 바로 기차 티켓 사서 타시면 되지만 이 레조날레 기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티켓 펀칭을 꼭 하고 타셔야 돼요. 근데 피사 중앙역에 딱 내리면 보통 이제 담배 가게, 타박기라고 하죠. 여기서 버스 티켓을 사서 가시면 됩니다. 버스 앞에 타고 가면 기사 아저씨가 또래 또래 뭐 이렇게 외쳐주시는데 요거 듣고 내리셔도 되고 또 꽤 많은 사람들이 내리게 됩니다. 이걸 아예 버스를 안 타고 뭐 걸어가시면 30분 정도 걸리니 뭐 피사 시내 보고 싶으시다면 걸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칭퀘테레. 지중해의 5개의 작은 해안가 마을입니다. 라스페치아까지 2시간 정도 걸리고요. 리오마지오레, 마나롤라, 코르닐리아, 베르나짜, 몬테로소 이 5개의 마을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한 2개, 3개 정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5개 중에 가장 베스트는 이 마나롤라고요. 코르닐리아는 좋긴 한데 이 오르막길이 심해서 좀 약간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리오마조레도 좋긴 한데 약간 마나롤라 하위 버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베르나짜랑 몬테로소 둘 중에 하나 골라 가시거나 둘 다 가시거나 그리고 이제 마나롤라는 무조건 가는 걸로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몬테로소의 뚝배기 항아리가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에요. 특히 이 지중해 문어는 정말 맛있거든요.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시에나. 시에나가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은 아닌데 은근히 다녀오신 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푸블리코 궁전에서 올려다보는 이게 시에나 전경, 특히 바로 아래 이 깜포 광장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시에나 두오모도 피렌체 두오모에 비하면 규모는 좀 작지만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게 아름답습니다. 이 소박한 소도시 골목골목 누비는 맛은 제 생각에 시에나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아시시. 아시시는 이 종교가 있는 사람에게는 거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여기 가보시면 매력이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됩니다. 이 피렌체와 로마 사이에 딱 있어 어디서 가나 한 약 2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 로마에서 피렌체 이동하는 날 가시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럴 때는 이제 기차역에다가 짐을 보관하고 이제 아시시 마을을 구경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아레초. 요즘 사람들은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배경지입니다. 이게 특별히 아래쪽에서 꼭 봐야 되는 게 있는 건 아닌데요. 은근히 볼거리들이 좀 많아서 소소한 매력이 터지는 곳입니다. 여섯 번째, 산 지미나뇨. 토스카나 지방 소도시 중에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토스카나 지방의 모습을 찾는다면 산 지미나뇨를 거의 최고로 꼽습니다. 이 피렌체에서 가기에는 대중교통이 조금 갈아타서 번거로울 수 있어서 한국인 여행객들이 많이 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토스카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무조건 가시는 곳 중 하나예요. 일곱 번째, 루카. 설명을 보면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의 고향이라고 제일 소개되는데 이런 것보다 이 산책 코스, 도보로 걷거나 이 자전거 타기 좋은 곳으로 현지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추천하는 곳이에요. 여덟 번째, 피에솔레. 이 미켈란젤로 언덕은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빠글빠글한데 조금 멀리서 이 어떤 피렌체 전경을 한번 보고 싶다면 이 피에솔레 가시면은 굉장히 차분한 모습으로 피렌체 전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피엔차. 이 토스카나 여행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 피엔차예요. 근데 이 피엔차에 가실 분들은 이 피엔체 시내에 머무는 것보다는 이제 아그리투리스모라고 하는 농가 민박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머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토스카나 평원, 이 발도르차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시무스의 집 이런 것들 가시는 분들은 아마 이 피엔차를 무조건 지나가게 되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피렌체 맛집입니다. 첫 번째는 달 오스테. 여기 굉장히 한국인들한테 가장 유명한 티본 스테이크 맛집이 아닐까 싶어요. 한 3군데 정도 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두 번째 자자. 여기는 좀 옛날부터 인기가 많았던 좀 역사가 좀 있는 이제 그런 역시나 티본 스테이크.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맛있는데 역시나 티본 스테이크 맛집으로 유명하고요. 세 번째 라코코테. 여기도 뭐 티본 스테이크 한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제 그런 곳 제가 좋아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맛있습니다. 이제 티본 스테이크는 너무 이제 뭐 진부하다 싶으신 분들에게는 발사믹 스테이크 아쿠아 알투라는 곳에서 드실 수 있고요. 중앙시장에 가시면 이 트러플 파스타 이 트러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요 약간 기름 냄새 나는 이 트러플 엄청 비싼 이 식자재거든요. 요거 가시면 와 엄청 비싼 이거 트러플 화이트 트러플 파스타 같은 경우는 뭐 한 3, 4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비싸라고 하는데 장난 아닙니다. 이거 한국에서 드시면 한 10만 원 넘는 거를 드시는 거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생면 파스타가 어떤 맛인지 알고 싶다면 옐로우바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모난 또 특이한 모양의 피자로는 만지아 피자가 유명하고요. 난 모르겠다. 양념치킨 먹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스타치킨 가시면은 양념 소스 있어요. 피렌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레스토랑이죠. 이 파니니 가게 알란티코 비나이오 여기도 뭐 사람들 진짜 줄 엄청 많아요. 저는 막 이게 그 정도까지 맛있나 싶은데 가격도 5유로밖에 안 하는데 양은 진짜 엄청 크면서 사람 진짜 많습니다. 거의 꼭 먹어봐야 되는 필수 코스. 다음에 10번째로 카페 질리. 여기에 티라미수는 정말 무조건 먹어봐야죠. 옛날에 제가 처음 여행 갔을 때 2유로밖에 안 했는데 지금 거의 한 4유로까지 올라갔고 이제 꼭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네, 이 티라미수도 맛있고요. 밀페이유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젤라또를 먹고 싶을 때는 서울 우유로 만드는 페르케노 한국에도 있어요. 서울 페르케노 사장님이 좋아하셔갖고 이렇게 젤라또 집이 하나 있고 흑임자 젤라또로 유명한 산타 트리니타도 있고요. 이제 젤라또 맛집 네리도 있습니다. 보통 토스카나 와인은 끼안띠라는 걸 많이 드실 거예요. 이제 뭐 피렌체 3대 와인이라고 하면 북서쪽에 바롤로, 북동쪽에 아마로네, 이제 뭐 중부에 끼안띠라고 들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끼안띠가 제일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값이 좀 제일 싸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그래도 한번 가면 5유로 정도밖에 안 하니까 뭐 끼안띠 와인 한 병 사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대박 이탈리아 와인은 슈퍼 투스칸인데 개인적으로는 사시카이아랑 오렐라이아 이거 진짜 먹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번 와인도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피렌체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